성경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9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대호군 이숙생이 순간 이익창을 만나 머리털을 거머쥐고 말머리에서 쫓아낸 죄는 유리 장 100대의 도 3년에 해당된다고 아뢰자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라 명하였다. 윤필상 연호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시치로서 조율하면 아마 실정이 다 드러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관패는 바로 임금의 사신인데 이렇게 욕을 보였으니 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이 숙생이 현재 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율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을 속바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9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여석이 치게 하기를 신이 전일 하스를 받들고 영산 옆 고을에 가서 널리 수소문해 보니 사람들이 모두 신담이 전 영산 현감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쳐서 백성들이 그를 어버이같이 받들었다고 하며 지금 그가 갔는데도 끼쳐준 사랑이 사람들에게 남아있어 추모함이 더욱 돈독하여 함께 생사당을 세워 제향을 드린다고 합니다. 신이 그 고을에 도착하여 고을 내에 학식 있는 자를 불러 조용히 염탐해보니 신취인 등 40여인이 모두 말하기를 신담이 6년 동안 정사를 하면서 청렴하고 의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을사년 6년에는 백성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신담이 진율하는 데 승언을 다하여 음식을 진바리에 씻고 민간을 두루다니면서 굶주리는 자를 만날 때마다 어루만져 먹였기 때문에 마침내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혜택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가 기한이 차서 가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부모를 잃은 듯이 길을 막고 울었고 신담이 간 뒤에는 사당을 세우고 초상을 안치하여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는 일을 영구히 폐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당은 고을의 동쪽 1리쯤 되는 곳에 있는데 전 교수 김일손이 생사당기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일손은 문학하는 선배이니 반드시 망령되게 짓지 않았을 것이다. 신담이 끼친 사랑은 헛말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장래에 배단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고 영돈영 이상에게 보이고 의논하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신담은 순박하고 건실하여 멋대로 거두는 일이 없어 백성들이 사모하였지만 그 생사당을 세운 것은 특히 이를 벌려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창한 것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9일 정리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황주는 바로 중국 사신들이 지나며 묵는 곳인데 본디 노비수가 적은 데다가 풍토병으로 백성들이 갑자기 죽어 날로 조잔해집니다. 청컨대 본고을에 있는 여러 관청의 노비 및 인근 고을의 정수 외의 노비 100구를 지급하소서 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이 세전이와 쌀이기를 이 숙생은 공주 목사가 되었을 때 의정부에서 그의 탐호함을 논하여 파출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등용하였으니 승상의 은혜가 지극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뜻을 가다듬고 행동을 삼가야 하는데 오히려 경계하고 삼가지 않았다가 또 중원죄를 범하였으니 장 100대와 도 3년 역시 이미 가매운데도 단지 장을 속바치게 하셨으니 신등은 이 숙생이 두려워하여 끓이는 바가 없어 장차 못할 것이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정은 이 수공이 동안 말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김경조 등이 차자를 올려 송숙기, 강백진, 양희지, 홍식, 강겸, 손창, 김전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심회가 의논하기를 신담이 비록 백성들에게 혜택이 있었으나 근고 이래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당을 세웠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당을 세우는 일을 금하고 벼슬을 높여서 보상하면 될 듯합니다.
죽은 뒤에 사당을 세우는 것은 가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신담이 끼친 사랑이 매우 깊은데 신담이 어찌 법도를 어기면서 명예를 구하여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생사당을 세워 제사하는 일은 옛날에도 있었으니 백성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줌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령된 자들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나라를 위하는 길은 착한 자를 권장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는 것이 그것에 불과합니다. 신담이 영산을 다스리면서 자모 성적이 있었고 감사 김여석의 글도 그러하니 특별히 포장을 더하여 권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신담이 만약 참으로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은혜를 베풀었다면 보상하는 것은 가합니다. 옛날에도 생사당을 세워 제사 지낸 자가 있기는 했으나 이 또한 괴이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벌려놓기 좋아하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주창하고 그 당류들이 따라서 화답하여 고을 수령을 기쁘게 함으로써 고을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일 유자강이 남은 부사로서 정적이 있다는 칭송이 있어 비석을 세워 덕을 기리려고 했지만 조정에서 또한 후일의 폐단을 염려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니 성상께서 절양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김여석의 글과 내용과 김일순의 가문을 보건대 신담이 영산 현감이 되어 실로 은혜로운 정사가 있었으니 보상하고 그 나머지 사람을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신담이 영산에서 사람 백성들에게 끼쳐준 사랑이 실로 많으니 보상하는 언전을 내리면 마땅하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당을 세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실로 정도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반드시 장래의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김일손이 지은 기문 내에는 실정을 지나친 칭찬이 있는 듯합니다. 성상께서 절양하소서 하니 어서 하기를 예로부터 백성을 잘 다스린 자는 많지 않았고 백성들이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 또한 적었으니 신담의 정사는 반드시 가상한 데 있어 모름지기 포상한 언제를 베풀어 뒷사람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수 황폐도 생사당이 없었다. 옛날에는 간혹 있기는 하나 패단을 장차 구제하지 못할 것이니 턱명으로 조자함이 가하다 하였다. 공수 황폐는 모두 한나라의 승리로서 지방의 태수가 되었을 때 농사를 권장하고 백성이 부유해져 경내가 잘 다스려졌다고 한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0일에는 기후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란 내 자식 주부 신담이 전임 영상 현감으로 있으면서 청렴하고 건실한 정사로 백성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을사년에 기근이 들었을 때 마음을 다해 백성을 구휼하여 민심이 지금까지 추모하니 특별히 초조하여 보상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1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이조파서 성준 참판 이약동 참의 김재신이 와사래기를 신등은 전일 새로 급제한 자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 성숙기 등을 올려 전출시킨 일로 인하여 대관이 신등을 가리켜 임금을 기망했다고 하니 신등은 직에 나아가기가 미안하여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1일 기호 다섯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사제감정 이의가 아랜바 수적을 미리 준비를 가져 막는 일은 마땅히 그 말과 같이 만으로 하여금 후망해서 수색하여 체포하도록 하되 노인을 상고하고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하는 일은 병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로잡은 사람을 논상하는 절목은 대정 가운데 도둑을 잡은 사람을 논상하는 것이 일찍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따로 새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연의 여러 고을과 제주 사람들을 정력한 일은 만약 포작간을 삼아 해물을 채취하여 진상에 이바지하는 것도 신역이니 마땅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을에서 출세하여 노관하고 평소 무율하여 그들이 생업에 안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이익을 보고 살기를 꾀하여 다른 고을로 옮겨가는 자를 만약 금하지 아니하여 거주하기가 하거나 옮겨가기를 제멋대로 하여 이로 인해 수족이 된다면 그 폐단을 장차 금하기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엄하게 방금을 더하여 제멋대로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하고 만일 도피했다가 발견되는 자는 노관되어 있는 곳으로 수연하되 수령으로 잘 무마하고 통하지 못하여 이주하도록 한 자는 그 주의 경중에 따라 과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주와 승지 이계남이 형조에서 삼복한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길성의 죄수 연동 연산과 죽은 김설정 철동 김옥적 안중선이 결당하여 묵사의 중을 죽이고 강도질을 한 죄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하고 처자는 그 사는 고을이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는 데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대전에 보인 중 취재에 합격한 자가 있으면 군사에 소속시키는 것을 허락하는 법이 있다. 그러나 수군은 그 임무를 대대로 전하는데 호수가 만약 사고가 있으면 보인과 서로 교대하여 입역하게 되니 다른 역으로 옮겨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다른 군사들이 보인의 예에 의하여 취재 시험을 허락한다면 무거운 역을 피하여 가벼운 역을 찾아갈 것이니 방어가 허술하게 될 것이다. 수군의 보인은 취재 시험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0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2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3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3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정미수가 아뢰기를 도청부의 직은 군무를 관장하고 있으니 사람을 가려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늘의 도사 유진이 제멋대로 골문을 닫은 것은 일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경험 없는 자들을 바꾸어 문신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산 오사신이 대답하기를 단지 현명하고 현명하지 않은 것으로 논할 뿐이지 어찌 문신과 무신을 구분하고 경험이 있느냐를 따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임용한 자는 가벼이 고칠 수 없고 지금부터 가려 임용함이 가하다 하였다. 정한 이수공이 다시 양희지, 강백진, 홍식, 손창, 김전의 일을 아뢰고 또 이조 관리들을 구문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 어찌 사정이 있었겠는가. 김전을 등용한 것은 새로 급제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3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3일 신해 네 번째 기사 병조의 낭청을 신중히 선발하도록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도청부는 근무가 아주 기묘한 곳이니 낭청을 가려서 뽑으라. 또 문관과 무관을 교차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3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행사과 김유환이 상소하여 자기의 공로를 진술하고 방명을 한탄하며 내심 원망을 품고 은택을 바란 죄는 유리 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추철하는 데 해당된다고 아뢰자 영돈영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윤호는 의논하기를 관적은 인주가 맡고 있는 것이므로 구하여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김유환이 마음속으로 원망을 품은 채 은택을 희망하여 광망하게 상언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김유환이 상사에 자기의 공로를 진술하고 진출을 구한 것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자기의 뜻을 수리하여 세상에다 미련을 두는 경우는 또한 많이 있으니 이것으로 논한다면 용서해도 됩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김유환은 이 일의 대체를 몰라 상상의 은혜를 받았으니 진실로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증상은 없으니 상상께서 절양하소서 하니 단지 장을 속바치게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3일 신해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김전이 아뢰기를 이조에서 사람을 임용하면서 많이 사정에 따라고 대전을 돌아보지 않는 자치가 얽혀 있으니 사정을 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박승약과 이달선은 모두 개정하도록 명하였다면 주의 한자가 어떻게 무죄일 수 있겠습니까? 청간대 공문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우연히 그렇게 했을 뿐이다. 무릇 대전의 법은 정사를 하는 대체이다. 만약 사람을 임용할 때 당하여 임기가 상당한 경우를 구하다가 변통한다고 해서 어찌 법에 해롭겠는가? 내 생각에는 이조를 맡은 자가 만일 적격자가 아니라면 더러 사정을 품고 있는 자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두 적격자를 얻어 반드시 함께 의논하여야 하는데 일개 참의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박승약 등은 과연 추고 중인데도 옮겨 서임했으니 법에 해로움이 있었으며 방해로움이 있었으며 이조에서도 스스로 그 잘못을 알았다. 그러나 역시 무슨 사정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김전은 또 김요한이 관작을 희망한 줄을 청하자 임금이 조부에게 물었다. 심의와 특징관 이극균 이치기 대답하기를 김요한의 상소는 희망하는 뜻이 있는 듯한데 이러한 조짐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김요한이 주화목이 차스를 잃었다고 호소했을 뿐 관작을 구한다는 말은 없었으니 어찌 죄줄 수 있겠는가 하니 이치기 아뢰기를 그래 상소가 번잡하여 문제를 해득하지 못하는 무신도 만약 변방고을의 수령이 되면 모두 어버이가 늙었다는 것을 핑계하고 남을 고용하여 상사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정리가 박절하지 않으면 상소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성법이 있으나 사소한 이유로 상소하는 자가 많다. 늙은 어버이를 멀리 떠나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으로서 지극한 인정인데 어찌 아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상은은 반드시 헌부를 격려해 퇴장하는데 만약 헌부에서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저지시켜버린다면 억울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뜻을 펴겠는가 하였다. 이 극견이 또 아뢰기를 신이 미전을 보건대 토지가 비옥하고 오랑캐의 충돌을 당할 것이니 급하니 사민하여 이를 채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일의 남쪽 백성들은 온성과 해령으로 옮겼는데 지금 도중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26호나 되니 먼저 이곳에 옮기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좌목은 관리들의 앉는 차례를 적은 목록이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4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입것 순찰사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들으니 죄를 범하여 입거하는 사람 40여호가 장차 온성등지로 간다고 하는데 중도에서 병을 얻어 균등하게 입거시키지 못하니 이들은 미전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4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향후와 인들은 본디 거처가 없어 살아가기가 실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제아직을 만들어 도목대마다 교대로 제수하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으니 그 자식들은 해조에서 또한 마땅히 차례대로 이문하고 병조에서는 도목대마다 남은 수의 제아직을 제수하여 그들의 녹을 잃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형제의 전직교하기를 각 방과 2에 10가로 통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이 문을 지켜 도둑을 막도록 하는 것은 이미 법이 있는데 지금 벽현이 소아들의 놀이터로 되어 도둑질하는 물건들이 버젓이 넘나들어 그리낌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반드시 법이 해이해진 까닭이다. 그 방금을 거듭 밝히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절도사 이병정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성절사 조익정의 사행에는 무죄가 있는 공간으로 하여금 100명을 거느리고 중간까지 호송하게 하고 돌아올 때에도 성식이 있으면 또한 이 예의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인수 왕대비에게 문안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7일 을미운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세전이 다시 김유환을 유로에 의하여 과단할 것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7일 을미운 두 번째 기사 졸환 판중주부사 황치신의 아들 황사장, 황사형, 황사공, 황사경이 무과에 급제하고 황사효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황치신의 처 황씨가 아직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대전에 의하여 해마다 쌀을 내려주도록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송영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김유한은 본디 청렴하다는稱성도 없었고 또 임용할 만한 재능이 없으니 현재의 직을 보존하고 있는 것만도 이미 분수에 넘치는 일인데 스스로 출신 내력을 진술하며 과장되게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여 천청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그가 죄목을 개정해달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는 볕을 올려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별다른 정상이 없다 하시어 요례에 의하여 과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신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의 선비들의 풍습이 아름답지 못하여 본수를 돌아보지 않고 특히 많은 녹을 바라는 자들이 많습니다. 신은 조정의 풍습이 점차 비료해질까 두려우니 엎드려 바라건대 요례에 의하여 과단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자취는 비록 벼슬을 구하는 것에 가깝다 하더라도 실정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경등이 여러 차례 말하는 것은 대개 염치의 도가 상실될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니 김유한은 파직시킴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연원전을 이안할 곳이 없어 임금이 이를 세우려고 문소전 제조와 예조 당상과 함께 살펴보게 하였다. 제조 옥상군 이재 등이 지을 만한 장소를 심정해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는 중한 일이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2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스괴도감에 전교하기를. 권유와 권기 등을 아우러 종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일 모 첫 번째 기사. 도승직 한은이 아뢰기를 신이 서종에게 들으니 조정에서 이미 의주 3도의 둔전을 혁파하기로 의논했다고 하는데 관리들은 아직도 기기를 선질하고 배를 준비하여 경작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니 하유하여 그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처음에 중지시킨 까닭은 중국의 형세를 살피려 함이었다. 하사하여 그 연유를 물으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일 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이세전이와 쌀이기를. 예산현감 권침을 조모의 상은에 때문에 경직으로 받고 차임하면 불가합니다. 전번에 강형이 조모의 상은으로 경직에 갈려올 때도 신등이 아뢰기를 만약 조모가 연료하다고 하여 경직으로 바꾸도록 명하시게 되면 외직을 꺼리는 자들이 모두 이 예를 끌어들여 피할 것을 꾀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권침은 전에 축산 예산의 수령이 되었을 때는 일찍이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이번에 강형이 단서를 열어놓자 천은으로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니 장차 폐단을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권침은 구직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강형은 대전에 임기 전에는 서용하지 않는다는 조문에 따라 서용할 때에도 도로 외관을 제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강형의 일은 이미 하유했으니 지금 의뢰되어 노염을 갑에게 옮길 수 없다. 권침은 아래대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인수 왕드비가 경복궁에서 창경궁으로 환호할 때 호관 종제와 대수 인호는 그리고 아래로 별감 천례에 이르기를 모두 차등있게 물품을 하사했다. 또 명전 전들에서 술을 주었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종부시의 쌀에기를 명산부스 검증이 상중에 의해 졸한 판서 이등량의 처벌 취했는데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 위하여 한가하여 자복하지 않은 죄는 유리 장 80대를 속바치게 하고 고신을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파직만 명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수괴도감 제조 손순효 등이 와서 일이 완료되었음을 아뢰자 당상관에게는 길들인 말 각 한 필씩, 난관들에게는 아마 각 한 필씩을 하사하고 전직자들은 서용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생원 김가원의 첫 아강지가 동부에 사는데 김가원이 평상교수로 나가 임소에 있고 처번 혼자 살다가 도적에게 해를 당하였으나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 아침이 되어서가 그가 죽은 줄을 알고 살펴보니 목에 칼자국이 있었다.
전에 김가원의 첩은 전 남편에게 시집가서 아들 하나를 낳아 이름을 영산이라 했는데 지 아비가 죽자 김가원에게로 왔다. 김가원이 일찍이 남포 훈도가 되었을 때 첩이 임지에 갔는데 자기 아들 영산을 위해 양가의 딸을 얻어 보냈으나 영산은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이웃집의 여종과 몰래 정을 통하여 잠옷 사랑하였다. 그 어미가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엄하게 나무라자 영사는 이것이 싫어서 행상을 나간다고 핑계하고 자기 어미를 만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었다. 하루는 그 어미가 그 집에 가서 만나려고 했으나 영선이 숨고 나오지 않자 어미가 달려 들어가니 영선은 방 안에 숨어 있었다. 어미가 전처럼 나무라자 영선이 맞대꾸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날 밤 도적이 침입하여 북쪽 벽을 허물다가 되지 않자 문으로 들어왔는데 이부까지 나 재물은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영산의 소행이라고 깊이 의심하였다. 동부에서 이 소문을 듣고 형조에 고하자 영산을 가두고 국문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사은부의 사례기를 권유와 권기가 종을 대신 세우고 속신했으나 기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유 등이 비록 속신했다고는 하나 경진년의 김해 관하의 정안내에 쓰여 있기를 서울기생 백반교의 소생인데 그들 자신만 방역되었기 때문에 다시 천인을 삼는다고 했는데 이번 숙의 도감에 쓰는 김해 관하에서 뒤에 나온 불명확한 문헌을 근거로 갑자기 양인을 만들었으니 주도 면밀하게 꾸민 흔적이 있습니다. 참가대 국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대전의 신사년 법조문으로 볼 것 같으면 권유 등은 관례에 따라 양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대역한 노비를 이미 추세하도록 했으니 도감 관리를 꼭 추구할 것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후원에 행행하여 양대비에게 잔치를 올렸는데 내명부와 외명부가 모두 입시하였다. 임금이 이품 이상 중친과 의정부 의빈부 육조 한승부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의 관원 및 도충부의 여러 장수들을 요금문 안에 모이게 하고 술과 음악을 내려주었다. 또 사후와 투호를 하도록 명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재상들은 하루 종일 즐겁게 마시면서 빨리 물러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대내에서 큰 옥배가 나오거든 그것으로 술을 마신 뒤에 파하라 하였다. 얼마 후에 큰 옥배가 나오자 전교하기를 큰 잔으로 마실 수 없는 사람은 모두 작은 은잔으로 마시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이 큰 잔으로 마시라 하였다. 위장 최호원은 본디 경망하여 어떤 소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많이 취하여 교리 이 의무와 정경조에게 큰 소리치기를 만약 내가 젊은 나이에 허문관에 뽑혀 들어갔더라면 어찌 문예에 능하지 못했겠는가. 내가 비록 늙었으나 장편율시로 시험 보인다면 모두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홍문관만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하겠느냐. 단지 조정에서 우리들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등용하지 않을 뿐이다. 명예와 지위는 본래 허망한 것이다. 죽으면 한 언덕 위에 오소리가 될 뿐이니 무엇 논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 의무 등이 중관들 앞에 나아가 하산한 술을 마실 때 최호원은 이득순과 이수감에게 말하기를 이 의무 등이 여기 있다면 내가 큰 소리로 욕을 하겠다 하니 이득순이 크게 웃었다. 최호원의 말과 안색을 보니 저늘에 헌문간에 유감이 있어 술 취한 후 평소 쌓아뒀던 분하고 온통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우참찬 정문영과 예조참판 박근희 아르기를 양대비 전에 이미 잔치를 올렸으니 상전에도 잔치를 올리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문영은 사람됨이 탐욕이 많고 간사하고 악착스러우며 오로지 남의 환심을 사는 데 힘써서 못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랐다. 일찍이 승지가 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주서가 되었어도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하물며 승지이멸이야 하였다. 영안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는 오로지 도로 수리하는 일만 근무로 여겼기 때문에 영안도 사람들도 그를 도로 수리하는 관찰사라고 칭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6일 개헌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전을 내가 한 절동을 보니 비록 경망한 데는 있으나 그의 말을 들어 본즉 호강한 자를 제압할 만한 능력은 있는 것 같다. 그가 신준에게 물품을 준 사정을 속이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의 잘못이다. 그러나 큰 잘못은 아니니 후일에 서용함이 가하다 하였다.